가장 큰 난관은 네. 아마존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뭘 시작을 해야 할지 너무 막연하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장 큰 허들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 판매는 국내 판매랑 다르게 고객의 불만이라든가 반품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해외로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로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지. 매출 비중으로 보나 시장의 사이즈로 보나 미국이 무조건 난 처음부터 1순위라고 생각을 했었고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그냥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지. 가장 크고 FBA 창고 같은 관리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됐지. 상대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아마존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마존을 먼저 생각을 했지. 제품을 직접 개발을 했고 기존에 없던 제품이라서 아이디어부터 설계, OEM 생산, 해외, 국내외 특허까지 좀 긴 과정이 있다 보니까 특히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라든가 창고라든가 딜리버리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있을까 걱정과 겁이 좀 함께 났었어. 아마존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서도 1년 이상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상품 개발을 하시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상품 개발은 1년 좀 안 되게 걸렸었는데 문제는 이게 제품으로 만들고 제품이 안정화가 되는 게 또 1년 이상 걸렸지.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어떤 제품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거든. 완벽이라고 하는 게 꼭 100점 만점에 100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점 만점에 80점도 나오기가 힘들거든. 일단 만들고 나면 뭔가가 우리가 놓친 포인트들이 나와. 근데 대기업도 그런데 일반 그 사업 처음 하는 창업가 입장에서는 70점도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거든.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FBA라는 창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관리 포인트가 좀 줄어들어서 초보 셀러의 경우에 접근성이 좀 높지 않을까. 난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딜리버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존이 디스트리뷰션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쿠팡도 그걸 따라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미국 최고의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아마존에서 적응을 잘하면 최고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시장이다. 가장 큰 채널이다. 아마존이 사실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일본도 가실 수 있고 호주, 유럽, 그리고 지금 중동까지 진출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이게 뭐 이제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판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일단 자리를 잡으면 EU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또 다른 여타 아마존이 깔린 국가들로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 난 그런 면에서 아마존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건 약간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무슨 물건을 판다고 할 때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도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유통 채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국 아마존에서 판다고 하면 내가 매출이 다소 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평점이 내가 뭐 4.0, 4.1 뭐 몇 점 이상이다. 그거 하나만 들어도 만약에 내가 일본이나 어디 다른 데를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만 들어도 홍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신뢰감도 줄 수가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제품도 괜찮고 그리고 본인이 좀 크게 성장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난 당연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에서 좀 어려운 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아마존의 그 랭킹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존 내부의 팔러시나 알고리즘이 진짜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꾸준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 제대로 동참을 하지 못하면 내 제품 판매 순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학습을 해야 한다. 꾸준히 학습. 그러면 이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마존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그 이해도라든가 또 본인이 좀 그 트렌드를 따라잡으려는 캐치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따라가기 힘들다. 그거 하나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잘 아는 전문가 내지는 아니면 아마존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그 회사 이름인가 주소가 알파벳이 맞지가 않아서 예, 맞습니다. 계정 판매 정지가 한번 됐던 적이 네,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그런 일을 처음 겪는 셀러라고 하면 아마존이 그러한 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플랫폼도 아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런 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 이제 혼자 하면은 정말 멘붕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판매라든가 계정이라든가 이런 거 정지가 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옆에서 같이 조언을 해주고 알아보는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게 네. 아마존을 겪어봤던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존이 친절한 플랫폼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 워낙 많은 셀러들을 상대를 하다가 보니 사람이 직접 한국처럼 고객센터가 대화로서 네. 전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99%가 AI가 돌아가고 직원들의 힘과 본인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서 함께 하는 게 네. 적어도 초반 소프트 랜딩 차원에서는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손익을 좀 열심히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판매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진짜 남아야 이게 되는 장사잖아요. 제품에 대한 원가라든가 운송비 관세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존 내부적으로 창고 관리부터 해서 네. 배송 그리고 광고 효율, 광고비 뭐 이런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익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것 같아.